에코프로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현프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왜 안 오르지? 외국인이 이렇게 사는데 왜 못 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금 차트를 보면서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급하게 올라가는 자리보다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는지, 왜 기관은 팔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가격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근거를 가지고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가는 계속 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너지고 있는 모습과 버티고 있는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 거래량도 줄고 있고 이 급락도 멈춘 상태죠. 이럴 때는 뉴스보다 수급과 시장을 같이 봐야 합니다. 바로 어제 시장도 그랬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7천을 넘었는데 결국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죠. 많은 분들은 시장이 약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기사 내용을 끝까지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알파벳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잠시 관망한 겁니다. 이건 시장이 무너졌다는 의미보다 큰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어제 시장은 외국인은 사고 기관과 개인은 파는 구조였습니다. 이럴 때는 지수가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종목별로 힘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인은 긴 호흡으로 접근하고 개인과 기관은 단기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이 동시에 나온 거죠. 그래서 뉴스가 좋아도 주가가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차트를 좀 볼까요? 많은 분들이 음봉이면 나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어제 상승 마감이었다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음봉 하나, 양봉 하나 이런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뉴스가 여러 개 동시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그 뉴스들을 아직 평가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뉴스들을 하나씩 연결해 보면 단순한 하루 음봉으로 끝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의아하게 생각한 기사였죠. 에코프로가 ODM 업체인 화성 코스메틱 인수를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처음 들으면 배터리 회사가 갑자기 화장품?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기사의 핵심은 화장품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현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사업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 점입니다. 지금 2차 전지 업황은 아직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사업을 함께 가져가려는 전략은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시도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인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대와 신중한 시선이 함께 존재하는 뉴스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마 좋은 뉴스인데도 왜 시장 반응이 약했는지 조금씩 연결되기 시작하실 겁니다. 제 채널에서는 단순히 기사를 읽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뉴스가 주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함께 분석해드리고 있어요. 저의 이런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외국인이 에코프로를 다시 담은 이유하고 네바다 리튬 프로젝트 그리고 유상증자 이슈를 연결해서 왜 지금이 중요한 구간인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어제 주가는 음봉으로 끝났는데 외국인은 에코프로를 순매수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주가가 떨어졌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가격보다 수급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하루 이틀 보고 투자하기보다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미리 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물론 외국인이 샀다고 해서 무조건 오른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팔기만 하던 흐름에서 조금씩 시선이 달라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신호로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비유 좀 하면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씨앗을 심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보다 외국인의 수급 변화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뉴스는 장기적으로 꽤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참여하는 미국 네바다 리튬 프로젝트에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가 로비스트로 합류했다는 기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핵심은 프로젝트가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배터리를 만들려면 리튬 같은 원재료가 꼭 필요한 거 아시죠? 그런데 이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리 공장을 많이 지어도 생산을 늘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최근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은 광산 확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이런 공급망을 넓히려는 움직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당장 내일 실적으로 연결되는 뉴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는 뉴스라는 점에선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다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뉴스가 많은데 주가는 왜 이런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장은 이미 일부 기대감을 먼저 반영했을 수 있어요. 주식은 뉴스가 나온 뒤 움직이기보다 뉴스가 나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유상증자와 CB 풋옵션 같은 재무 이슈입니다. 좋은 뉴스가 있어도 시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 자체가 알파벳 실적 발표를 앞두고 위험 자산에 적극적으로 베팅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즉, 에코프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좋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강하게 움직이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실망해야 할 일,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업은 장기 경쟁력을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고 외국인 수급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시장 전체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아직은 확인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이어지는지 차분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마 음봉 하나 양봉 하나를 조금 다르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주식은 하루의 등락보다 그 안에서 어떤 자금이 움직이고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흐름을 계속 저와 함께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매일 나오는 뉴스 속에서 정말 중요한 신호만 골라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셨던 내용입니다. 에코프로 BM 유상증자 때문에 계속 주가가 힘든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유상증자를 하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이번에 조달하는 자금 대부분은 인도네시아 니켈 사업 그리고 해외 생산기지 투자에 들어가죠. 지금 당장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가게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님은 늘어날 것 같은데 주방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더 큰 주방을 만드는 겁니다. 당장은 돈이 나가니까 부담이 생기겠죠? 하지만 장사가 잘 되면 그 투자가 결국 더 큰 매출로 이어질 수 있겠죠. 지금 에코프로 BM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 투자가 반드시 성공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장은 앞으로 이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지를 계속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CB 풋옵션 이야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려준 투자자가 지금 돈으로 돌려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혹시 현금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아직 전액 상환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얼마나 실제로 청구될지 회사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앞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려는 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를 무조건 낙관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비관할 자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망 확대, 신사업 검토, 그리고 외국인 수급 변화까지. 하지만 아직은 시장 전체의 불안, 그리고 유상증자 이슈, 거기에 실적 회복이라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 주가는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으로 확인되는 순간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조급함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이 기사들을 하나로 연결해 보면 결국 하나의 메시지가 보입니다. 기업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아직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봉 하나만 보고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반대로 이런 양봉을 보고 이제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섣부릅니다. 중요한 건 뉴스 하나가 아니라 좋은 뉴스들이 실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시장은 항상 먼저 확인하려고 하죠. 여러분, 오늘 영상이 쉽게 이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립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모두 따라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뉴스의 개수가 아니라 그 뉴스가 앞으로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기사 제목만 읽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뉴스가 나왔는지,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끝까지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주식은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숫자보다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믿고 기다리는 시간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 음봉 하나 양봉 하나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반대로 좋은 뉴스 몇 개만 보고 성급하게 기대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늘 이렇게 흔들리지만 이 원칙을 지키는 투자자는 결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숫자보다 본질을, 소문보다 근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과 현명한 투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프로였습니다.